2025년 어느 날 대한민국 남쪽의 유서 깊은 도시 진주가 전례 없는 대혼란에 휩싸였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거대한 산업단지도 국제적인 행사도 아닌 고작 140cm 남짓의 키를 가진 12살 소녀 빈에 서 있었다. 그녀의 단독 팬미팅 하나가 도시 전체의 혈류를 바꾸고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기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었다. 한 소녀가 만들어낸 사회적, 경제적 신드롬이자 진주시 전체를 거대한 핑크빛 무대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그 기적과도 같았던 하루의 전말을 심층 취재했다. 새벽 4시, 잠들지 않는 도시와 핑크빛 물결. 팬미팅 당일, 진주 남강변의 새벽은 여느 때와 달랐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어둠을 가르며 사람들이 강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손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핑크색 풍선과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바다 건너에서 오직 11살 소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밤샘을 마다하지 않은 팬들이었다. 인근 카페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 카페 주인은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는데 10분 만에 모든 좌석이 꽉 찼다. 급하게 빈에서 세트라는 이름으로 팥빙수와 꿀밤 라떼를 만들어 팔았는데 준비한 재료가 아침 8시에 동이 나버렸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60년 넘게 진주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한 상인은 개천예술제 때도 이런 인파는 본 적이 없다.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인파에 현장 스태프들은 비명을 질렀다. 준비했던 손목밴드 2배 분량을 긴급 추가 제작해야 했고 교통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길 안내용 피켓을 만들어 들고 나섰고 인근 주민들은 자신의 집 화장실을 개방하며 이 거대한 축제에 동참했다. 12살 소녀의 이름 아래 진주시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 12살의 대담한 반란. 이 모든 현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시간을 불과 몇 달 전으로 돌려보자. 빈에서는 미스트롯 3불라는 거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갓 얼굴을 알린 신인이었다. 프로그램의 후광을 얻고 보장된 성공의 길인 전국 투어에 합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12살 소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 한 줄의 선언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거대 방송사의 러브콜을, 그것도 초등학생이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TV조선 제작진은 즉각 계약 위반지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빈서 측의 대답은 단호했다. 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이 대담한 문장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12살이 무슨 독자 행보냐, 전국 투어를 벌이고 소도시를 택하는 건 무모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티켓 예매 사이트가 열린 지 단 1분. 사이트 서버는 팬들의 동시 접속량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다. 좌석 배치도가 화면에 뜨기도 전에 제스월드 아웃이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을 뒤덮었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울음 섞인 아우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메웠다. 5G보다 빨리 사라진 티켓이라는 농담과 함께 빈서라는 이름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하나의 현상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무대 위 140cm 거인이 부른 기적의 노래.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고 1200석 규모의 소극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였다. 첫 곡 찔레꽃의 전주가 흐르자 무대 위 작은 소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140cm의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객석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그 사람 사랑했네 라는 후렴에서 미세하게 꺾어 올린 바이브레이션은 수십 년 묵은 한을 토해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이 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치던 한 중년 남성 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자 실시간 중계 채팅창에는 아버님 울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폭주했다. 이 영상은 다음 날 진주 아빠라는 이름으로 SNS를 강타하며
빈서의 노래가 세대를 관통하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밈이 되었다. 하이라이트는 예정에 없던 순간에 찾아왔다. 팬들이 사전 요청한 노래 중 1위였던 밤열차를 빈서가 깜빡 잊었다는 사실을 공연 중간에 고백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 방송사고로 이어질 아찔한 상황. 소녀는 잠시 고개를 숙여 사과하더니 이내 마이크를 바로잡고 무반주로 노래의 도입부를 읊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30초의 정적 뒤 밴드 세션이 즉석에서 키를 맞춰 완벽한 합주를 시작했다. 보통의 가수라면 당황해서 무대를 망쳤을 돌발 상황에서 12살 소녀는 오히려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1200명의 관객은 한 몸처럼 떼창으로 화답했고 소극장은 뜨거운 감동의 용광로가 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 밴드 리더는 12살짜리가 무반주로 노래를 먼저 던지면 사실 등골이 서늘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믿고 따라가게 되더라. 저 아이는 진짜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숫자로 증명된 신드롬, 그리고 미래.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파장은 계속됐다. 진주시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빈에서 팬미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숙박, 요식업, 교통 등을 포함해 약 23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부리 지역에서도 빈서 버스킹 유치 가능하냐는 문의가 소속사로 쇄도했다. 한 소녀가 일으킨 나비 효과는 단순히 한 도시의 경제를 살린 것을 넘어 K컬처와 지역 관광을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팬클럽은 한 발 더 나아가 기부 연동 티켓팅 시스템을 제안하며 팬덤 문화를 사회공헌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물론 앞으로 빈서가 걸어갈 길에는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성장과 보호의 균형, 학업과의 병행, 거대 산업과의 관계 설정 등 12살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버거운 현실의 무게가 존재한다. 그러나 진주에서 보여준 그날의 기적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순수한 열정은 그 어떤 자본과 시스템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진주 남강변을 떠난 은은한 조명처럼 빈서는 이제 조용히 다음 노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또 한 번 기꺼이 티켓 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12살 소녀가 우리 시대에 건네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온 국민이 숨죽여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